다음 주 환율도 조금 더 레벨을 낮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나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힘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내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조금 심심했던 한 주가 아닌가. 물론 등락이 적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워낙에 등락폭이 커서 그런지 한 10원 내로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중요한 경제 지표나 뭐 이벤트 자체가 많지 않은 한 주였기 때문에 네. 좀 변동성도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로는 이제 1440원대 중반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된 모습이었고요. 그렇다고 아래로도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저희가 봤을 때 아직은 좀 시장 안에 달러를 크게 움직일 만한 재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도 이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본격화된 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이제 협상 초입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경기나 물가가 꺾이는 게 뭐 지표로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달러는 좀 크게 약해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박스권이라면 이제 탈출을 언제 하느냐. 그쵸. 그 시점을 좀 예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까지 좀 박스권 플레이가 좀 진행될 것 같으신지. 네, 우선은 뭐 1450원이라는 레벨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프로의 방향성은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환율이 앞으로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종전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큰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사실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두 국가가 하는 건데 지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협상이 계속될 여지는 있겠지만 그 협상 조건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 종전이 계속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뭐 잘 풀려서 전쟁이 종식되게 되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에는 또 좋은 거기 때문에 환율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조건은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선 최근 고용은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퇴색되고 있고, 그래서 다음 달에 나오는 미국 2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환율도 빠르게 빠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이제 박스권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2월에 이제 고용 지표, 미국 경제 지표가 네. 얼마나 튼튼하냐, 약하냐, 이 결과를 좀 봐야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주 좀 이벤트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다음 주도 크게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나 개인 소비 지표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GDP 확정치의 영향력은 시장에 그렇게 크지 않고요. 개인 소비 지표도 금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보다는 다른 이벤트들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벤트라고 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한국은행 금통위인데요. 지난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죠. 네. 하지만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좀 내릴 것 같습니다. 확률로 보면은 조금 과장을 보태서 100%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가깝다. 드는데, 우선 1월 금리 동결의 이유가 환율이 높다라는 거였는데, 물론 지금도 환율이 높긴 하지만 고점은 지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환율로 인한 금리 동결의 명분은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보다 지금은 국내 소비라든지 내수가 상당히 안 좋고 앞으로는 뭐 수출까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크기 때문에 좀 경기 대응적인 측면에서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이제
금리차 때문에 달러를 좀 더 선호하게 되어서 결론은 좀 저 환율이 좀 오를 텐데 원화가 약세가 돼서 그러면 좀 중요한 지표 아닐까요? 이제 금리 인하하면 그때부터 좀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닌지. 네,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 영향을 받습니다. 뭐 미국 금리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한국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서 환율도 올라가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양국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차이가 아니고요. 시장금리의 차이라고 네네네. 볼 수 있어요. 즉 지금 한국의 국채금리 수준은 시장금리죠. 이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금통위에서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환율에 미칠 영향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주 전망 환율 레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환율도 조금 더 레벨을 낮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나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힘은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내려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최근 뭐 흐름만 봐도 환율의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물론 이제 하단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환율 상승 재료보다는 환율 하락 재료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앞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런 위험 선호 분위기 때문에 환율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내려간다면 1420원대 진입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420원에서 145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 주 유로 환율 역시 경제 지표보다는 종전 협상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유로와 이제 원화 자체는 서로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로 원 환율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495원에서 1515원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엔화 같은 경우는 요새 좀 나홀로 강세예요. 오늘 나온 일본의 물가 상승률도 4%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이렇게 되니까 BOJ의 어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엔화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환율도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화 환율 레인지는 945원에서 965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결국 다음 주 좀 주요하게 봐야 될 이벤트는 저희 한국은행 금통위가 되겠네요. 아마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